안녕하세요. 컨텐츠 스텝업 해외가정 교육생 여러분. 저는 아이유노 SDI 한국법인에서 한국어 로컬라이제이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장민진입니다. 지금 저의 업무는 한국어 자막, 더빙, 캡션 서비스를 제작하는 팀의 운영을 맡고 있고요. 저는 입사 후에 오퍼레이션 매니저의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입사 후에는 이제 일본 지사에서 일본어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일본 컨텐츠에 필요한 다국어 로컬라이제이션 양 방향의 그 업무를 보면서 지사장 업무를 3년 반 정도 수행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반부, 후반부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전반부는 OTT 중심으로 지금 컨텐츠 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콘텐츠 시장에 대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OTT 초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주변에서 되게 많이 걱정하셨어요. 야, 누가 TV를 돈 주고 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년 정도의 팬데믹 기간이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많은 업계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청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시청 패턴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TV 외 엔터테인먼트 활동들이 거의 제한이 됐잖아요. 공연도 볼 수 없고 스포츠 경기도 관람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이 온라인 비디오 시청에 많이 익숙해지시고 기꺼이 내가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부모님이 60대 이제 후반이신데 제가 이번 달에도 2개 티빙 하나, 쿠팡 플레이 하나 열어드렸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또 독점 콘텐츠를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새로운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OTT에 익숙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연령대에서도 충분히 소구력을 가진 이제 컨텐츠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2년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하죠? 집중 강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플랫폼은 이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할 때 초반에는 사업성보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이제 가입자 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2년 동안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그래서 락인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이 거의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입자 수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좀 충성 고객층 그리고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TV, 기타 매체들과는 다른 이런 OTT만의 시청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컨텐츠는 가장 뛰어난 상품성을 가진 컨텐츠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먼저 인터내셔널 컨텐츠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로컬 컨텐츠라는 말을 썼는데 인터내셔널 컨텐츠라고 아까 오징어 게임과 같은 비영어권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이고요. 이 컨텐츠들의 증가로 모든 언어들의 로컬라이제이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왜 수요가 급증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컨텐츠의 수가 많아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60% 넘는 인터내셔널 컨텐츠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숫자도 양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리소스나 탤런트 확보가 중요해졌고 또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 결국에 바톤 터치 같은 거잖아요. 받아서 잘 전달하고.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이어지고 있냐면 글로벌적인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로 움직일 수는 없고요. 웹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 기술 또 IT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와 로컬라이제이션 회사가 좀 전략적으로 스케일업을 고민하고 있다.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리소스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어떤 AI나 이런 기술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번역가의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나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또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업계를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의 전략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회사 지금의 오퍼레이션 맵입니다. 보시면은 뭐 34개 지역에서 67개 퍼실리티 가지고 있고요. 뭐 67개 가지고 있는 건 더빙 스튜디오랑 이런 오피스가 따로 있거나 네,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막은 50만 시간 이상, 그리고 더빙은 58,000시간 이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일하는 외주 작업자분들도 2만 분 이상 계시고 직원들은 아마 지금 3,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이제 언어는 100가지가 넘고요. 또 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R&D 팀도 120명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E2E 워크플로우에서 아까 엔드-투-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엔드와 엔드가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과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제작자와 플랫폼은 정말 쉽게 영상 보내고 영상 받는 정도로 그분들한테는 보여드리고 각 팀에 필요한 소재들을 전달을 하면 각 그 제작팀에 맞는 그 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E2E 워크플로우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콘텐츠 제작자가 버전을 한 번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네, 버전이 막 2번, 3번 막 이렇게 바뀌실 때도 있어요. 저희한테 이거 컷 편집 끝난 거예요 라고 해서 주셨는데 다음 버전을 주시면서 어머 컷 편집이 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사 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사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미 30개 아니면 많을 때 70개 자막이 번역이 다 끝났어요. 컷 편집 없습니다. 대사 추가 없습니다. 근데 컷 편집 풀렸어요. 대사가 추가됐어요. 그럼 그 지사 70개 지사에 어떻게 이걸 다 보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그 미디어 서비스 팀이 하나의 마스터 비디오를 가지고 모든 팀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버저닝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E2E 서비스의 핵심은 미디어 서비스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 서비스는 뭐 제작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분 제작 기준 5영업일 걸리고요. 동시 제작 언어 수는 보통 30개 이상, 많을 경우 70개 가까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수급 소재는 저희가 보통 픽처락이라고 부르는 컷 편집이 끝난 영상을 가지고 시작을 한 후에 반드시 그 방송 최종본, 그 서비스 최종본과 다시 한번 맞춰서 확인을 한 후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받고 또 스크립트를 받아야 되는데요. 스크립트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 과정 보시면 영상 수급 있죠. 그 아래 자막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막 템플릿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막은 뜨는 타이밍하고 사라지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 타이밍 구간에 블럭을 잡아놓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대사는 어느 나라 언어든 거의 같은 타이밍에 대사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저희는 타임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임코드의 템플릿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면 한국어를 영어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국어 자막을 할 때 이렇게 준비되는 영어 기본 자막을 영어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이 템플릿이 준비되면 자막 번역이 다국어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감수 과정을 거치고 자막 QC 단계를 거칩니다. 감수는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QC는 마지막으로 퀄리티 체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주역이 아니라 미디어가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것과 자막이 봤을 때 하는 순간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살짝 번역이 조금 약간 오역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화면과 너무 다른 오히려 지금 제대로 뜻은 반영을 했는데 영상과의 뭔가 합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오역의 범위라고 보지 않고 의역이라는 이제 범위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연출 가이드, 레퍼런스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요. 관련 IP 아니면 이게 이미 한번 국내에서 제작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미 그 기성 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용어나 이런 것들 좀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